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북한의 대남선전 전단지가 뿌려져서 놀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엔 정부 청사가 뚫리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특수요원이 뚫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보안 전문가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 청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보안 등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이제 보안 체계가 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서울 정부 청사는 각급으로 네. 청와대와 동급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보안 체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자주 출입을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일반 대기업의 출입 통제 수준이 정부 청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보안 등급이 높은 정부 청사가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뚫렸다는 건데요. 경찰 수사 내용 보시죠. 네, 정부 서울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은 공무원 수험생 송모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송 씨의 통화 기록과 CCTV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과 접촉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송 씨는 청사 내 체력 단련장 탈의실에서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서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문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송 씨는 5단계에 이르는 정부의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시험 담당자 PC에 접근해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잠정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우선 정부 청사 1층에 이제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네. 이 송 씨가 거기 체력 단련실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거긴 또 어떻게 들어갔으며 그 탈의실에는 시건 장치, 잠금 장치가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지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인가 의문이 많이 가는 대목이에요. 경찰은 일단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보면 처음에 정부 청사에 들어갈 때 그 면회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면회실에서 자기 신분증을 주고 네. 해당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그 공무원이 면회실로 와서 인솔해서 데리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체력 단련장은 인솔을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곳에는 이제 카페테리아가 또 있는 곳도 있는데 네. 그런데 출입은 공무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의경들이 이렇게 복귀를 할 때 그 무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을 배회하다 보니까 체력 단련장이 있었고요. 가서 봤더니 이게 시건 장치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해당 문제지가 들어있는 그 컴퓨터가 과연 어디 있었는지, 합격생 명부가 있는 컴퓨터는 어디 있었는지, 과연 그걸 어떻게 정확히 짚어냈을까? 내부 공모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신분증을 이제 남의 걸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잃어버린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증이 없어진 걸 알았을 텐데 네네. 왜 분실 신고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최근 이제 경찰 발표에는 분실 신고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체력 단련장에서 신분증 3개를 탈취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 3개를 한꺼번에 탈취한 건 아닙니다. 이 송 씨가 2월 28일, 3월 6일, 3월 24일, 3월 26일, 4월 1일 이렇게 5차례를 내부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체력 단련장에서 신분증을 하나 입수를 했고요. 그걸 갖고 들어가서 안을 이제 누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체력 단련장에 가서 다른 신분증을 또 훔쳐 갖고 와서 새로운 걸로 또 들어간 거고. 아니 근데 잘못된 신분증을 찍었을 때 이게 그 분실된 신분증이다 뭐 이런 것 문제는 이제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증을 딱 갖다 대는 순간에 분실된 신분증이면 경보가 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로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네. 경보는 울렸는데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경보가 울리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그다음에 또 걸 새로운 가져와야지 어떤 이렇게. 전에 인천공항 보안
뚫린다 그랬을 때도 뭐 경보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오작동 난다고 맞습니다. 소리 줄여놨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 정부 청사에서는 이 얼굴 대조 시스템도 있다던데 네네. 그것은 작동을 안 하나요? 얼굴 대조 시스템이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다 대면 위에 있는 그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뜹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청사에 가보면 일일이 일단 그렇게 하기가 경비 인력 어렵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유동 인력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사람이 대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뚫린 것은 이제 청사 출입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달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26살 송 씨는 기밀 문서가 가득한 정부 청사 정보 시스템에 3차례나 접속하고 8시간 넘도록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적을 조작하고 문서까지 위조한 보안 시스템 파괴입니다. 국정원의 보안 지침대로라면 컴퓨터를 켤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운영체제를 구동할 때도 다른 비밀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문서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또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3단계 보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3단계에 걸쳐 의무화된 암호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 보안 시스템은 손쉽게 해제됐습니다. 네, 일단 이 학생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사무실 옆에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또 옆에 써 있어서 네네.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네네. 이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섰어요. 근데 이제 정보 보안 시스템이 저기 보신 것처럼 3단계로 이제 설정이 돼 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이 송 씨가 들어갔을 때는 네. 그 시험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쭉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를 훔쳐내지는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시험을 본 다음에 네. 그럼 성적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비밀번호가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었던 제주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 갖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26일 날 들어가서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성적을 수정한 거죠. 그럼 이 그러면은 해킹이 공무원 시험보다 쉬웠던 거네요. 그런 말도 많죠. 많은 분들이 이 국정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왜 이렇게 뚫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뭐 지금 언론에 나온 뭐 시모스 비밀번호, 윈도우즈 로그인 비밀번호, 네. 스크린 세이버 비밀번호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네. 어떻게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또 프로그램들도 공짜로 많이 공개돼 있고요. 네, 그 정도로 해서 뚫리는 보안 체계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겠는데. 근데 이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시스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들어왔다. 시스템, 이게 네, 비밀번호 네. 입력하지 네네.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가, 이거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네 하고 딱 체킹이 돼서 이거를 관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사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보안의 제일 기본입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지침에 보면 중요 문서는 암호화시켜 놓으라든가 네. 아니면 조금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신고하라든가 뭐 이런 대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그 워드 문서, 아래 한글 문서가 암호화돼서 보관돼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담당 공무원이 와서 봤더니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네? 이게 시스템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후에 범인이 잡힌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의 이 정보 시스템이 뚫리게 되면 사실 해킹의 우려도 있고 사이버 테러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보안 정도가 대기업 수준에도 좀 못 미칠 때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출입 통제를 분명히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네, 출입 통제를 사람이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처럼 무슨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자동화시켜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로그인 비밀번호 정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문서들은 암호화하도록 해서 혹시나 그게 유출이 되더라도 네. 그 어떤 2, 3차 어떤 피해가 안 생기도록 네. 그렇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것은 USB 포트 같은 데를 아예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 보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